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다양한 인증 제도를 활용하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1호 유기농 인증 농장은 어디일까? 무려 95년부터 인증을 유지하며 유기농산물로 부자 농부가 됐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충남 공주로 향한 제작진.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는 계룡산과 금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농업에서는 알밤과 한우, 배가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공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1호 유기농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 도착한 곳은 농장의 정체를 가늠하기 힘든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곳이었는데 계절과 달리 싱그러움이 가득하고 심지어 꽃이 피어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과일나무를 손질 중인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여기가 유기농 농장이 맞나요? 예, 저희가 이제 95년 7월부터 유기농 인증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그 유기농 인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검증을 위해 인증서를 확인한 결과 인증 번호부터 날짜까지 정확한 1호 농장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걸까? 거목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식물부터 열대 과일까지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우선 쌈채를 하면은 상추, 그다음에 케일, 레드치커리, 적치커리 뭐 해가지고 쌈채리도 한 3, 40종 되고 열대 과일 같은 종류가 또 한 여기 한 2, 30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허브 종류랑 해가지고 한 7, 800여 종이 여기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수백 가지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승환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수백 가지의 유기 농산물은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 아직 봄의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은 시기지만 농장 안에는 색색깔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꽃 손질에 여념이 없는 안승환 씨 부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꽃을 따서 입으로 가져간다. 꽃을 먹고 있다. 꽃을 왜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식용꽃으로 재배한 거니까 이거 먹죠, 이게. 흔히 봐오던 꽃이라 관상용일 거라 생각했는데 먹을 수 있는 꽃이었던 것. 수십 가지의 식용꽃을 연중 재배하고 있었다. 꽃맛이 그러니까 보통 펜지류 같은 경우는 단맛이 있고 그다음에 한려라 같은 경우는 겨자같이 톡 쏘는 매운맛이 있어요. 그다음에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초밥 만들듯이 아주 신맛, 또 이제 금오초 같은 그러한 꽃 같은 경우는 쓴맛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여러 가지 맛이 배합돼서 비빔밥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하면은 색상도 좋고 또 맛도 구색을 맞출 수가 있죠, 이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시식이 필요한 순간이다. 자, 요 꽃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맛을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이거 통째로 먹어도 돼요? 통째로 먹으면 꽃받침이 좀 아린 맛이 있어가지고 그 뒷맛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꽃받침을 제하고 꽃만 먹는 게 훨씬 좋지. 역전의 부자농부를 통해 갖가진 농산물을 맛봐온 담당 PD. 이제 꽃까지 먹어보는데 과연 식용꽃은 어떤 맛일까? 꽃 향기 같은 거는 전혀 못 느끼겠고 오히려 약간 끝맛이 호두처럼 약간 떡떠름한 맛? 그리고 그래. 단맛도 조금 있고. 그 식용꽃 자체만 많이 먹으면은 여러 가지 텁텁하고 그런 뒷맛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먹어도 되는 꽃이 있고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꽃도 있고 그래요. 사실 안승환 씨는 우리나라의 식용꽃을 가장 먼저 소개한 농부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꽃을 직접 개발, 재배하고 있는데
식용꽃이 그러니까 이제 등재된 것이 유럽에는 250여 종, 일본에는 150여 종,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식용꽃으로 등재된 게 15 정도 지금 글로벌 시대에 그 수입되고 수출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개발한 70여 가지의 꽃 중 식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만 일부 인정받은 상황. 안승환 씨는 농산물 개방 시대를 맞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식용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꽃이기 때문에 재배도 수확도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수확할 때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팩에다가 이렇게 스펀지에 물 뿌리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꼽아줘요. 냉장 보관하면은 택배로 갔을 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유기농 인증으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용꽃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다. 식용꽃 수확과 포장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나무 돌보기 작업에 돌입한 안승환 씨. 농장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시가 가득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이게 핑거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호주에밖에 없는 호주 특산품이었는데 이게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금수 품목이었었는데 이게 풀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심을 수 있고 세계 여러 곳에 이거 많이 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가시덤불 같은 이미지 때문에 외면받던 핑거라임은 손가락을 닮은 열매 모양이 인상적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다. 작은 알갱이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생선알 같이 삐져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캐비어 라임이라 그러는데 라임에 향기로운 향기가 있어가지고 비린 맛을 잡아주고 또 색상이 여러 가지라 아주 퓨전 음식으로서는 저희 끝내주는 식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색적인 식물은 핑거라임뿐만이 아니라는데 자, 피디 양반 일로 와보시오. 농장 구석으로 향하더니 담당 PD를 다급히 부르는 부자농부. 왜요? 자, 이거 봤어요? 귤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요리 올림픽에서 이게 소스 분야, 생선의 소스 분야에서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금메달을 탄 소스 원료예요, 이게. 안승환 씨의 농장에서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나무인 것 같은데 익숙한 듯 생소한 열매의 모습에 정체가 더욱 궁금해진다. 도대체 어떤 과일일까? 시카사 폰즈라는 소스의 원료예요. 근데 여기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줘가지고 생선회 소스로는 아주 이게 끝내주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서는 요거 주스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요거로 감기 치료제를 사용하고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러한 열대 과일입니다, 이게. 시카사 외에도 국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로즈 애플이나 시트론 레몬과 같은 다양한 아열대 과일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부자 농부들이 대부분 한 가지 작물을 대량 재배하며 전문성을 키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안승환 씨가 한 가지 작물에 집중하지 않고 이토록 다양한 식물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생물 다양성 농업으로 해서 식물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돕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재배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의 힘을 키워라. 생물 다양성 유기 농업을 통해 식물의 힘을 키우고 있다는 부자농부. 그래서 인위적인 보살핌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땅에 지금 이제 스치고 지나온 그 식물이 어성초인데요. 어성초의 냄새로 인해서 여기에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이게 쓰러져 가지고 이게 발효되면은 이게 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되고, 산에 있는 식물들이 위에는 나무가 있고 밑에는 풀이 있어가지고 그 식물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식물이 빨아올리고 사람이 거름을 주지 않고 농약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오는 원리나 이거나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자기 몸속의 파이토케미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연이 순환하는 방식 그대로 두어 식물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식물 스스로가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승환 씨가 이러한 방식의 유기농업을 선택하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82년도부터 전 농업을 시작했는데 성공도 좀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농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같은 작목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차별화된 작목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고 또 공부하고 선택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평생 농부로 살아온 안승환 씨는 농부로서 다양한 도전을 해왔는데, 필리핀에서의 포도 농사도, 유기농 녹즙 채소 생산도 크고 작은 사건들과 함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에도 포기 대신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새로운 작물을 끊임없이 연구한 건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1호 유기농 농장의 영예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안승환 씨의 농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식물을 돌보며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을까?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데, 유기농업에는 진흥청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하라고 공시된 품목만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둘 다 이 숯도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시된 공시 품목이고, 또 이거 미생물 퇴비도 진흥청에서 공시된 공시 품목이에요. 유기농 인증 농가에서는 화학적인 비료나 약재 대신 공시 번호를 가진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고 땅속 유용한 미생물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다. 그런데 작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 구석구석 빠짐없이 퇴비를 뿌리고 있는 모습. 다른 농장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주변만 뿌려주는데 저희는 전체에 그러니까 포장에다 다 뿌리고 있거든요. 풀에다가 뿌리면 이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풀이 먹었어도 그게 올라와서 또 이제 죽어서 이게 발효돼가지고 또 땅에다 도로 되돌려주니까 이거는 순환농법이에요, 이게. 잡초도 퇴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승환 씨의 농장 흙은 지렁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흙이었는데, 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자연농법은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었다. 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물을 주는 것이다. 친환경이란 산에 있는 모든 작물들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건데, 그 하늘에서 어떤 소나무에는 30분, 참나무에 20분, 그러니까 고사리한테 10분씩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산에 있는 식물들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자기가 먹을 만큼 이상의 물은 먹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의 생물 다양성 유기농업. 자연순환 농법을 실천하면 식물의 항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장 한켠에서 상태가 좋지 못한 나무가 발견됐다. 이게 아보카도 나무인데 올겨울이 좀 유난히 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아깝지만은 그 나무 잘라버려요. 이제 꽃눈도 올 정도로 됐었는데 이거 없애버려야죠. 얼어 죽었으니까. 이상 기후로 예년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얼어 죽는 일이 흔치 않은데, 제가 난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식물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난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요? 농가에서 겨울철 난방은 필수 조건으로 이제까지 만나온 많은 부자 농부들이 난방을 통해 겨울철 수확을 얻고 있었는데 아열대 과일나무가 많은 안승환 씨의 농장에서 난방을 하지 않는다니 온도계를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는다. 얘들이 계속 온도만 맞춰주면은 얘 자생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 최저 온도에 거의 우리나라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식물이 기온 변화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아열대 작물도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식물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건데 이는 식물의 힘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난방비로 소득을 내기 힘든 농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식물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은 충렬 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낮에는 하우스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을 여기다 축적시켰다가 밤에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이 열로 인해서 안의 온도를 지켜주는 작용을 해요. 이게.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가벼운 보온으로 식물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부자 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이 농장에 700여 가지 작물이 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판매하세요? 그 허브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체들하고 계약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작물들은 다문화 가정이나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여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원식물로 관리하는 것들 또 주력 판매하는 것들이 전부 구분이 돼 있죠. 자연 순환 농법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식물들 중에서 식용꽃과 허브, 아열대 과일과 모종들은 안승환 씨 농장의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오늘은 어디론가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쌈치소 주문 들어와가지고 로컬푸드에 이제 진열하러 가요. 일부 상품은 지역 내 로컬 푸드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을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매겨 진열까지 하고 나면 판매 준비 완료. 건강하게 길러낸 쌈채소는 특히 인기다. 쌈채소 같은 경우는 2, 3일에 한 번씩 떨어져가지고 자주 진열해오고,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저희가 직접 붙이고 판매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양한 작물을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생산하다 보니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유기농 농장. 작물이 다양한 만큼 오늘도 바쁘게 일하고 있는 안승환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모름씨 심었어? 캄보디아서? 그럼 모름씨 여기 심어야 돼. 알아? 그래, 모름씨 이렇게 저기 이렇게 뿌려. 이렇게. 캄보디아는 따뜻해. 따뜻해서 한 개 심으면 한 개 다 나오는데 한국은 추워가지고 한 개 이렇게 심으면은 한 개 안 나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옮겨 심어야 돼. 오늘은 모란꽃 파종 작업이 있는 날.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파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 친구가 한국 온 지 그러니까 몇 달 안 됐는데 한국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은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착실해요. 요거는 한 개. 알았지? 그래, 심어.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이웃인만큼 단순한 일꾼으로만 대하지 않는다고. 엥, 풀 다 뽑았어? 그러면은 모종 물 주고? 그럼 공부하러 가자. 응? 그래, 가자.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걸까? 캄보디아에서 온 지 그러니까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직 무슨 말인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라. 청년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농촌.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데, 상추는 알잖아. 응? 네, 이거 안 비싸? 가물이야? 어. 비싸요. 한국말 하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 생활하면서 그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또 잘 이해해서 정착하기 쉽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이다. 50번 공부하는 거야, 알았어? 네. 응? 고생했어. 잘했어. 응? 그래. 인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저기 가. 새벽부터 시작된 긴 하루가 저물고 그제서야 집으로 향하는데, 오, 이거 만들었네. 주방에서 부자 농부를 기다리고 있는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 농장에서 나는 식용꽃 덕분에 눈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가득하다. 동백꽃인데 맛이 조금 뜰은 맛이 있어. 부부에게 식사 시간은 새로운 꽃을 시식해보는 끼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뚫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100% 채식만 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쌈을 많이 먹어요. 근데 왜 고기를 안 드세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뭐 눈다리 기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이 채식하고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채식의 건강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30여 년째 온 가족이 채식을 해오고 있다는데, 한승환 씨가 유기농 농장을 일구고 지켜온 것도 건강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였다고. 식사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에 피곤할 법도 한데 잠자리에 들기는커녕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한다. 꽃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집안 곳곳에 아내의 작품이 가득했는데, 낮에는 좋아하는 꽃과 식물들을 돌보고 밤에는 그림으로 그리며 농부의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님 취미는 뭐예요? 내 취미는 농사를 짓고 식물을 가꾸는 게 취미고, 집에 오면은 이거 그림 그리는 거 평가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거죠. 내가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하고 자연을 느끼며 여유를 가지는 삶. 이러한 모습이 한승환 부자농부의 일상이었다. 또다시 아침이 찾아오고, 기사야. 우리 아빠 반갑습니다. 너는 오늘은 아침부터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국으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뤘는데 여러 가지 한국 생활이 좀 어색하고 서투르니까 이웃에 살면서 서로 이렇게 돕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아버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딸 됐어요. 농장을 거쳐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돕다 보니 정말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 아빠보다 더 잘 챙겨주고 그 마음이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도 되는데 아빠를 보면은 아빠는 더 좋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돕고 막 그래서 위해서 아빠라고 편하게 불렀어요. 한승환 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농사를 짓게 돼 이제는 농부로서 소통하고 있다고. 자, 이거 베트남에서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한 술만 먹으면은 그냥 5분 후에 5분 후에 선사 왔다. 이거 잘 익은 거 이런 거 먹는데 베트남 사람도 이런 거 먹잖아.
아, 아이고 너. 이빨 좋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안승환 씨의 철학은 실제로 농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열대 과일과 채소의 판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아열대 과일도 팔고 식용꽃도 팔고 그다음에 또 각종 허브 같은 종류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열대 그 모종 같은 것도 판매하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유기농산물로 올리는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대략 1억 정도 되겠죠?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 연간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며 건강을 지키고 농부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안승환 부자 농부.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우선은 자연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보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안승환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의 힘을 키워라.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라. 유기농 농장을 통해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안승환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살아 숨쉬는 흙에서 자연 그대로의 힘을 가진 식물을 키우는 안승환 부자 농부. 이웃의 건강을 선물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행복한 삶을 역전의 부자 농부가 응원합니다.